억만장자 최고 경영자 박민준, 팍민준. 이 서울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중 소원했던 여동생의 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그를 희망 커뮤니티 센터, 호흡 커뮤니티 센터의 소장인 김서훈에게 이끌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민준은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빌딩,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빌딩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그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45살의 그는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가슴속의 공허함은 아무리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회장님, 그의 비서 리지수가 인터폰을 통해 말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주문해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옷장에서 고가의 러닝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그가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은 지금쯤 조용할 테니 그의 평소 조깅 코스로 딱 맞았습니다. 20분 후 박민준은 서울올림픽공원 서울올림픽파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호팀은 거리를 두고 따라왔지만 그는 수년 전부터 그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원한 저녁 공기가 그의 얼굴에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경영의 압박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평범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박민준은 보통 공공장소에서 그에게 말을 걸려는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무언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갈색 눈과 2개의 따은 검은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알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갑에 아저씨 사진이 있어요. 박민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착각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저씨, 맞아요. 엄마한테 가요. 저쪽에 계세요. 여자아이는 그가 멈추기도 전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경호팀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박민준은 그들을 손짓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의 미소에는 무언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벤치로 데려갔고 한 여자가 자신의 지갑을 부산하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체리나 어디 갔니?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 여자가 외쳤습니다. 박민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고개를 들자 얼굴에서 피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씨? 수연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여동생.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어린 여동생.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도박 빚을 갚을 더 많은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더 이상 그녀의 중독을 부추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딸처럼 맑고 밝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그의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그와 같은 수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봐요, 내가 아저씨라고 했잖아요. 체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갑 사진에 있는 남자 수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리나, 자기야, 이분이 너의 민준 삼촌이야. 삼촌이 있다고요? 체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운동복은 갑자기 너무 중요한 순간에 너무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란다, 자기야.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확실한 표정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체린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우리랑 쿠키 같이 먹어요? 내가 엄마랑 초콜릿칩 쿠키 구웠어요. 박민준은 중요한 회의를 핑계로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체린의 희망찬 얼굴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없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민준 씨. 우리 집은 바로 몇 블록 떨어져 있어요.
제발요, 민준 삼촌. 채린이 다시 그의 손을 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박민준은 그의 마음 주위에 쌓았던 벽이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소녀, 그의 조카는 그의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녀의 삼촌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싶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수연의 아파트로 걸어가는 동안 채린은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어떻게 엄마가 쿠키를 굽는 것을 도왔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준은 수연의 단순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분명 그의 펜트하우스나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저택보다 훨씬 단순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당하게 자신을 지니고 있는 방식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 건물은 나쁜 동네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펜트하우스나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의 저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체리는 계단을 앞서 달려 올라갔고 수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3B 아파트먼트 3B 압구정동 강남구 서울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지만 수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박민준은 안으로 들어가자 즉시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벽에는 사진들, 대부분 여러 나이대의 체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밝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편안해 보이는 소파에는 알록달록한 쿠션들이 놓여 있었고 손으로 만든 루비 이불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그의 거대한 집들에는 결코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곳,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 삼촌. 채린이 그녀 옆 소파를 두드렸습니다. 쿠키 가져올게요. 박민준이 앉자 옆 테이블에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그와 수연이 함께 찍은 액자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팔은 그녀의 어깨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도박 이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수연은 그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채린이가 내 지갑에서 본 사진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계속 간직해왔어요. 그녀에게 삼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비록 그녀는 말을 흐렸고 고통이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쿠키. 채린이 약간 모양이 일그러졌지만 훌륭한 냄새가 나는 초콜릿칩 쿠키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와서 구웠어요. 민준 삼촌, 드세요. 박민준은 쿠키를 하나 먹었고 따뜻한 초콜릿이 그의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모든 권력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여동생과 그가 몰랐던 조카와 쿠키를 나누는 단순한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해. 그가 말했고 체리는 자랑스러워하며 눈이 빛났습니다. 겸손한 아파트 창문으로 저녁 해가 비추는 동안 뉴욕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박민준은 낡은 소파에 앉아 수제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따뜻하고 잊혀졌던 무언가, 희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예기치 않은 만남 후 일주일 후 박민준은 수연과 채린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회의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임원들이 분기 예상치, quarterly projections에 대해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은 그 수제 쿠키와 채린의 밝은 미소로 계속 되돌아갔습니다. 회장님, 그의 최고 재무책임자 초이성훈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합병 머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일로 회의를 다시 잡아 박민준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20분 후 그의 운전기사가 수현의 아파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민준은 지난 10년 동안 여동생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지육사회센터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태준은 채린이 2살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수연이 채린을 홀로 키운 지난 몇 년 동안 그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먼트 4B, 압구정동 강남구 서울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야. 긴 침묵. 그런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아파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올 줄은 몰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먼저 전화했어야 했어. 아니, 괜찮아.
들어와, 방금 커피를 만들었어. 아침 햇살 아래 아파트는 달라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챘습니다. 카펫의 낡은 부분, 조심스럽게 수선된 커튼, 부엌 카운터 위에 쌓인 청구서들. 채린이는 학교에 갔어. 수연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채린이는 일주일 내내 민준 삼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 수연아, 나... 박민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멈췄습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 수연의 손은 커피 머그컵을 내려놓으면서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 민준아. 알겠어, 네가 더 나아 보여. 나는 더 나아졌어. 수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네가 나를 끊은 후 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어. 모든 것을 잃었어. 하지만 그때 채린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지.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채린이가 내 생명을 구했어. 나는 깨끗해져야 했고 더 나아져야 했어. 채린이를 위해서. 채린이에 대해 말해줄 수 있었잖아. 수연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 네가 나와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 내 변호사들이 나에게 너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박민주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를 돕고 싶었어. 계속 돈을 요구했고 계속 도박으로 날려버렸고. 알아. 수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너를 비난하지 않아, 민준아.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했어. 그리고 아마 네가 옳았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서기 전에 바닥을 쳐야 했어. 하지만 혼자 해냈어, 모든 것을. 채린이를 낳고 깨끗해지고 태준이가 죽은 후 혼자가 아니었어. 수현은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희망 커뮤니티 센터, 호프 커뮤니티 센터. 그들이 나를 구했어. 태준이가 죽었을 때 나는 길을 잃었어. 하지만 서현 씨,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그녀는 내게 일자리를 주고 채린이를 위한 저렴한 어린이집을 찾도록 도와주고 자조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주었어. 박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따뜻한 갈색 눈을 가진 키 큰 여자가 중앙에 서서 수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 그녀의 표정 속 친절함, 조용한 강인함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게 서현 씨야. 수연이 그의 관심을 알아채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워. 그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센터 전체를 운영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거절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해줘야 했던 도움이지.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채린이를 위해서라도. 내 딸은 놀라워. 우리 부모님이 그녀를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빠는 아마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실 거야. 박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똑같네.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다시피 채린이는 가끔 부모님에 대해 물어봐. 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는 아빠가 크리스마스마다 산타클로스로 변장했던 이야기를 좋아해. 우리가 밖에 두고 간 쿠키의 절반을 아빠가 항상 먹고 나서 순록순놓고 탓을 했던 거 기억나? 그들은 둘 다 웃었고 잠시 동안 지난 10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아니, 그녀가 읽으며 말했습니다. 센터 파이프가 또 터졌어. 서현 씨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큰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박민주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도울게. 민준아, 아니, 돈을 구걸하는 게 아니야. 알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해줘.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센터가 돕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도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수현은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해. 서현 씨를 만나고 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봐. 정말로 이해해야 해. 좋아. 박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차를 불러올게. 아니, 수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자. 네가 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면 잠시 동안 그 안에서 살아야 해. 박민주는 그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휴대전화를 넣었습니다. 가자, 여동생. 그들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연은 그에게 센터의 프로그램, 중독지원그룹, 직업훈련, 한부모 가정 아동보육, 푸드뱅크,
뱅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는지 알아? 수연이 교통카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돈 문제나 깨끗해지는 것조차 아니었어. 너무 혼자라는 느낌이었지. 서현 씨와 센터가 내 존엄성을 되찾아 주었어. 다시 내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지. 박민주는 그의 거대하고 텅 빈 집들, 외로운 저녁 식사,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이 북적이는 기차에 오르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아. 다시 가족이 되는 것은. 지하철이 서울 지하터널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동안 $1,000짜리 정장을 입은 박민주는 여동생 옆에 서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쳐 갔고 아무도 유명한 억만장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는 단지 여동생과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앞에 파이프가 터지고 예산이 부족한 건물에서 김서현, 시오휴는 그의 삶을 바꿀 남자, 그리고 그가 삶을 바꿀 여자를 만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 커뮤니티 센터, 호흡 커뮤니티 센터는 박민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로 그는 더 큰 것을 상상했습니다. 대신 그는 페인트가 바랜 3층짜리 건물과 작은 간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물이 고여 있었고 청바지와 단순한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사람들을 최악의 상황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 수연이 앞으로 서둘러 나가며 불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 여자가 돌아서자 박민주는 그가 본 적 없는 가장 따뜻한 갈색 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였지만 실제로 그녀는 사진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다행히도 여기 계시네요. 지하의 주요 파이프가 터졌어요. 우리는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했고 오늘 자조 모임 회의를 취소해야 했어요. 김서휴는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검은 곱슬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박민준을 알아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김서휴입니다. 박민준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의 단호한 악수에 놀랐습니다. 수연 씨의 오빠입니다. 김서휴의 눈이 약간 커졌지만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깨닫는 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현 씨가 당신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김서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요. 돕고 싶어요. 박민준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파이프와 센터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요. 김서휴의 표정은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는 제안에 감사하지만 부탁입니다. 저를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 씨, 김서휴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기 와서 판단받거나 누군가에게 빚진 것처럼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장악하거나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제 여동생과 여기서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김서휴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씨, 제가 배관공을 처리하는 동안 센터를 둘러보여 주시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건물을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여러 방들을 가리켰습니다. 수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어린이집, 자조 모임. 이 모이는 회의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작은 컴퓨터실, 그리고 이것, 수연이 사진으로 가득 찬 벽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의 벽입니다. 박민준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벽에는 이전과 이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센터에 처음 왔을 때 길을 잃고 망가진 모습의 사람들과 몇 달 또는 몇 년 후의 사진, 깨끗하고 건강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내 사진이에요. 수연이 조용히 말하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박민준의 마음이 욱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수연은 눈이 텅 비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아기 체린을 안고 있었고 눈은 맑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박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채린이에 대해, 깨끗해졌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 수연이 인정했습니다. 여러 번. 하지만 내 스스로 해내야 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지. 서현 씨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고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보여. 그녀는 특별해요. 돈이나 지위에는 관심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 있어요. 진짜 문제를 가진 진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이곳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조사하러 갔습니다. 김서현 씨가 작업복을 입은 남자 백완공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죄송하지만 이건 큰일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해요. 적어도 5만 달러는 들 거예요. 김서현 씨의 얼굴이 굳었지만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김서현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조건 없이. 모든 일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김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박민준 씨는 백완공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제 사무실로 직접 청구서를 보내세요. 그는 그 남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본 백완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가 떠난 후 김서현 씨는 감사와 경계심이 섞인 표정으로 박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곳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의 돈을 쏟아붓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이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김서현 씨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세요? 네, 그럼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일찍요. 여기서 하루 일과가 어떤지 보세요. 회의가 있는데 일정을 변경하세요. 김서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처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박민준 씨는 웃음을 감추려는 이지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누나는 김서현 씨가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가 약속했습니다. 몇 시죠? 새벽 6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박민준 씨는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다른 곳에 새벽 6시에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서현 씨의 굳건한 시선 속에 무언가가 그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6시로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준 씨와 이지수 씨가 센터를 떠날 때 그는 현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김서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활기차고 다정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지수 씨가 그의 표정을 포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박민준 씨가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박민준 씨는 고가의 가구와 디자이너 장식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했지만 완전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따뜻한 희망 커뮤니티 센터의 방들, 자신의 일에 대한 김서현 씨의 열정적인 옹호, 변화의 이야기가 담긴 희망의 벽을 생각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해 뜨기 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내일 박민준 씨는 그의 돈과 권력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세상, 김서현 씨처럼 사람들이 맺은 계약이 아닌 당신이 만진 삶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으로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잠이 들 무렵 그는 따뜻한 갈색 눈과 도전적인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5시 45분 박민준 씨는 페라리로 희망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어리석게 느꼈습니다. 고급 자동차는 조용한 거리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씨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정문에 자물쇠를 열고 있었으며 청바지와 심플한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을 고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차는 아마 우리 연간 예산보다 더 비쌀 거예요. 박민준 씨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문제죠, 그렇죠? 김서연 씨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자, 가요. 할 일이 있잖아요. 안에서 김서연 씨는 그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박민준 씨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앞치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치마를 착용해 본 적이 없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밥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30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겁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박민준 테크놀로지스의 CEO 박민준 씨는 산업용 규모의 냄비로 계란을 휘젓고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첫 계란 요리는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묽었고 어떻게든 동시에 탔습니다. 김서연 씨는 그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손이 주걱 위에서 그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요령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어깨에 스쳤고 박민준 씨는 그의 뱃속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오전 7시에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김서연 씨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아이들, 직업,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수정 씨, 김서연 씨가 2명의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에게 외쳤습니다. 어제 면접은 어떻게 되었어요? 합격했어요. 이수정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수업 덕분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김서연 씨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들 보육 옵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박민준 씨는 계란과 토스트를 제공하며 사람들과 김서연 씨의 따뜻한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뉴스에서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수 씨의 형제분이시죠? 그가 커피를 채워주자 나이 든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 작은 박채린 양 해맑은 아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부심에 휩싸이며 동의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김서연 씨는 그를 회의실에서 의자를 고치는 일에 투입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그는 옆방 사무실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말 잘 들어요, 강민지 씨.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한 일 그건 학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나가서 안전한 곳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의 손이 드라이버를 꽉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돈, 김서연 씨처럼 매일 진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데 더 많은 돈을 버는데 낭비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린 소년 한 명이 넘어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반응하기 전에 김서연 씨가 그 소년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기 봐요, 김준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릎 보여주세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밴드에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김준우 씨는 다시 웃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다루시네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쉬운 부분입니다. 김서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복잡하죠. 저처럼요? 김서연 씨는 그를 생각에 잠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무엇을 예상하셨어요? 좀 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배우려는 의지가 적은 사람을 말이죠. 그녀는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새벽 6시에 나타난 컷에 대해서는 인정해야겠어요. 그리고 계란이 더 나아졌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김서연 씨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는 거죠? 정말 왜 그러는 거예요? 박민준 씨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벽에 있는 이지수 씨의 사진을 봤을 때 제가 그녀를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문제에 돈을 던지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다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를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지수 씨가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김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에게 도구와 지원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수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방법을 말이죠. 김서연 씨는 한동안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오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돕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억만장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 박민준 씨는 학교에서 바로 온 박채린 양을 포함한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그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분이 제 삼촌 박민준이에요.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만 계란 요리를 잘 못해요. 아이들이 웃었고 박민준 씨도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보드게임을 하고 그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한 소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했지만 박민준 씨 자신의 분야였지만 그의 가족은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코딩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박민준 씨는 나중에 김서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칠 수도 있고요. 김서현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정기적으로 여기에 오기로 하시겠다고요? 네. 박민준 씨는 자신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는지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박민준 씨는 김서현 씨가 센터 문을 닫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았고 조용한 저녁, 분위기 때문에 그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 코딩 수업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김서현 씨는 그를 아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선생님, 저와 데이트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민준입니다. 그가 자동적으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부자와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김서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계란 요리를 못하는 자원봉사자이면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과는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날 저녁, 그들은 센터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평소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김서현 씨가 고른 곳이었습니다. 간단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그들은 센터, 그들이 도운 사람들,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운영의 압박, 이지수 씨에 대한 후회, 그의 성공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김서현 씨가 그의 감자튀김 하나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CEO 박민준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단지 민준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죠? 김서현 씨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녀의 차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손이 우연히 스쳤습니다. 박민준 씨는 다시 그의 뱃속에서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김서현 씨는 그를 쳐다보았고 잠시 동안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물러났고 다시 프로페셔널해졌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여기 있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철을 타겠습니다. 김서현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보고 싶네요. 그날 밤 호화 아파트 침대에 누운 박민준 씨는 김서현 씨의 웃음,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그녀가 자신의 불을 꿰뚫어보고 그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일 수 있는지를 보는 방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비즈니스, 거래와 이사회 회의에 대한 메시지로 울렸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박민준 씨는 그의 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적을,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 어쩌면 그는 그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선생님, 이사회 임원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씨, 박민준 씨의 비서가 사무실을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3번이나 회의를 거르셨습니다. 박민준 씨는 사무실에 두고 온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새로운 코딩 수업을 가르치는데 아침 시간을 희망 커뮤니티 센터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김준우 씨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를 안았을 때 그의 소매에는 팬케이크 시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트워티, 일정을 변경하세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선 재단 설립 서류를 가져오세요. 이지수 씨가 주저했습니다. 선생님, 이사회의 정태영 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소문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선생님이 정신이 없다는 것, 그 동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번 주에 주가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성훈 씨, 그의 CFO가 태블릿을 흔들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최성훈 씨가 박민준 씨에게 뉴스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요구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CEO 부드러워지다, 억만장자 지역 자선단체에서 아침 식사 제공하는 모습 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센터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박민준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김서현 씨가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1시간 후에 회의를 합니다. 최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붕괴를 겪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박 중독자인 여동생과 다시 연결되고 그 다음 그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고 조심하세요. 박민준 씨가 경고하며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가족? 최성훈 씨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 때 18시간씩 일할 때 이 가족은 어디 있었죠? 이제 갑자기 자선사업가 놀이를 하느라 회의를 거르고 있네요. 나가세요. 박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그들이 떠난 후 박민준 씨는 넥타이를 풀고 사무실 창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서현 씨의 문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코딩 선생님이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있습니다. 김준우 씨가 팬케이크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박민준 씨는 미소 지었고 그러고 나서 최성훈 씨의 또 다른 메시지를 알아차렸습니다. 45분 후 이사회 회의, CEO로서의 당신의 미래가 논의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지수 씨였습니다. 민준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건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당신을 센터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멈춰요. 박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최고의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회 회의에 가야 합니다. 나중에 센터에서 만날 수 있겠어요? 김서현 씨도 데려오세요. 당신과 김서현 씨와 상의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시간 후 박민준 씨는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이사회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심각한 표정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사회 의장인 정태영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활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집중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민준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준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박민준 씨가 계속했습니다. 회사의 개인 주식의 20%가 이 재단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 커뮤니티 센터부터 시작하여 저소득층 지역, 사회를 위한 기술 교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최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이보다 더 진지할 수 없습니다. 박민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이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여전히 이 회사 주식의 51%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계획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그는 위협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박민준 씨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코딩 수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한 채로 나갔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서현 씨였습니다. 이지수 씨가 당신이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이상입니다. 그가 문자로 회신했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 박민준 씨는 서류에 둘러싸인 김서현 씨를 사무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유스를 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닙니다.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곳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기술 숙련을 배울 기회를 주고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김서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는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운영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금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준 씨, 김서현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단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 관한 건가요? 그들 사이의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방식, 함께 일하면서 가볍게 스치는 손길, 센터가 문을 닫은 후에 나누는 긴 대화, 둘 다입니다. 박민준 씨가 인정했습니다. 서현 씨, 저는 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하는 일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이유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합니다. 김서현 씨는 한동안 그를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김서현 씨의 비전 뒤에 실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꿈꾸고 상상했습니다. 이지수 씨가 그들과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김서현 씨의 비전 뒤에 실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꿈꾸고 상상했습니다. 이지수 씨가 그들과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씨는 그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그에게 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거예요. 김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대로 빛났습니다. 벌써 바꾸고 있잖아요. 박민준 씨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네, 벌써 바꾸고 있어요. 김서현 씨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지만 박민준 씨는 그녀의 작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에 들어오려고 돈으로 길을 사려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녀 덕분에 변화하고 있는 남자로서 말입니다. 박민준 재단 출범 행사가 열리는 아침은 밝고 맑았습니다. 박민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10번째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지역사회센터의 메인룸은 기자회견을 위해 변신했지만 김서현 씨는 간소하게 유지하자고 고집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고 깨끗한 의자와 작은 연단만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성훈 씨였습니다. 뉴스를 켜세요. 최성훈 씨가 인사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민준 씨는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습니다. 화면 하단에 스크롤되는 헤드라인을 읽자 그의 배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스캔들. 소식통에 따르면 CEO의 새로운 재단은 가족 사기의 은폐 수단이라고 주장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자선 재단은 실제로 CEO 박민준 씨의 여동생이자 알려진 도박 중독자인 박수현 씨에게 돈을 흘려 넣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희망 커뮤니티 센터 소장인 김서현 씨와 박민준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TV를 껐습니다. 즉시 그의 휴대전화에 박수현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 오빠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출범 행사를 취소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그가 답장하기 전에 김서현 씨가 전화했습니다. 감히 취소하지 마세요. 그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재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서현 씨, 당신의 이름도 더럽히고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가족들은요? 당신 코딩 수업의 아이들은요? 당신이 일어서서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해요. 박민준 씨는 눈을 감고 김준우 씨가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작성했을 때의 얼굴, 박수현 씨가 센터를 견학할 때의 자랑스러운 눈빛, 김서현 씨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밝은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0분 후에 갈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은 이미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해치고 질문을 무시한 채 김서현 씨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꾸민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여요. 김서현 씨는 초조하게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완벽해요. 이 박민준 씨가 마무리했습니다. 완벽해 보여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외부의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박수현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끔찍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릴 듯 말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들춰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박민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심에 있어야 해요. 두 여자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말이 맞아요. 김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가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수현 씨,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재단이 추구하는 바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변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1시간 후 센터의 메인룸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연단에 서서 박수현 씨와 김서현 씨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고 심호흡을 한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엄격한 사랑이란 사랑이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박수현 씨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에게 격려의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사회센터와 놀라운 소장인 김서현 씨 덕분에 제 여동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지원, 이해 그리고 삶을 재건할 기회 말이죠. 오늘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주변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제 여동생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저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박민준 재단은 자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에 희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아동보육 지원 등 모두 희망 커뮤니티 센터에서 잘 작동했던 모델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정식 발표 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 재단이 재정적 비리의 은폐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민준 씨가 대답하기 전에 김서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바닥에서부터 재건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박수현 씨가 위기에 처한 여성에서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가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민준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박민준 씨의 돈 때문이 아니라 그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삼촌. 박채린 씨가 학교 교복을 입은 채 통로를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박민준 씨의 팔에 안겼고 사진사들의 카메라가 열심히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연설을 놓쳤나요? 박채린 씨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방은 부드러운 웃음으로 가득 차 긴장감을 풀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조카를 꼭 안고 더 이상 카메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야, 네가 완벽하게 만들었어. 나중에 기자들이 떠나고 의자를 치우는 동안 박민준 씨는 다시 김서현 씨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 말,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김서현 씨는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믿기가 쉬웠어요, 민준 씨. 당신은 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변했어요. 그는 그녀의 책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현 씨, 기부자와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그녀가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재단 파트너와 데이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민준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말은 김서현 씨는 책상을 돌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 말은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재단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물론이죠.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순전히 업무상이죠. 하지만 김서현 씨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길이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들은 그것이 순전히 업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밖에서 그들은 박채린 씨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센터의 정규 오후 활동은 마치 평범한 날처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을 것입니다. 헤드라인과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희망 커뮤니티 센터의 삶은 계속되고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환호와 기자회견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조용하게 서로 다른 세계의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게 될 때 조용히 다가옵니다. 재단 출범 3개월 후 박민준 씨는 아침 식사 서비스 후 김서현 씨와 커피를 마시며 지역사회센터 부엌의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순간들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컴퓨터실이 다음 주에 문을 엽니다. 김서현 씨가 그의 접시에서 토스트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생긴 또 다른 습관이었습니다. 김준우 씨가 매일 새로운 컴퓨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그가 더 흥분하는 것 같아요. 박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물론 믿기 어렵지만요. 김서현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돈으로만이 아니라 시간과 헌신으로 말이죠. 당신이 먼저 제 삶을 바꿨어요. 박민준 씨가 조용히 말하며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최성훈 씨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그들 둘 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민준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성훈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태영 씨가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사 3명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긴급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그들은 당신의 자선 활동이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정태영 씨는 회사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씨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박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어요. 이건 당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최성훈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회의는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입니다. 민준 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태영 씨가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는 사설 수사관을 고용하여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센터, 박수현 씨의 과거, 김서현 씨의 배경, 제 배경이요. 김서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최성훈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태영 씨 팀이 당신 아버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김서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가세요. 박민준 씨가 최성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성훈 씨가 떠난 후 박민준 씨는 김서현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김서현 씨는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 아버지 감옥에 있습니다. 15년 동안이나요. 무슨 죄로요? 강도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준 씨. 그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 출발이 필요하고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박민준 씨는 방을 가로질러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현 씨, 당신의 과거는 당신이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태영 씨는 이것을 당신과 재단에 이용할 것입니다. 시도하게 내버려 두세요. 박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모든 것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달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채린 씨가 뛰어들어왔고 박수현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준 삼촌, 서현 씨, 제 수학 시험 점수를 보세요. 박채린 씨는 A+가 크게 적힌 종이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과외 프로그램 덕분이에요.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박채린 씨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현 씨는 그들의 감정적인 순간을 알아차렸습니다. 채린아, 엄마한테 시험 점수 보여주는 게 어때? 성취벽에 붙여줄 거야. 박채린 씨가 떠난 후 박수현 씨는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들은 정태영 씨와 이사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설 수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박수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주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서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시간인가 봅니다.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수현 씨, 센터의 도움을 받은 모든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서현 씨, 다른 지역 사회단체에 연락처에 연락하세요. 내일 주주총회에 모든 사람이 와야 합니다. 민준 씨, 김서현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사업의 인간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센터가 문을 닫은 후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조용한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늦게까지 있을 필요 없었어요. 김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준비할 것이 많을 텐데요. 이게 더 중요해요. 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걷다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현 씨, 내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저는 사람들을 도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김서현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박민준 씨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잠시 동안 김서현 씨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가까이 당긴 후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고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헤어졌을 때 김서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3개월 전 계란 스크램블을 할 줄 몰랐던 억만장자라 할지라도요. 박민준 씨는 웃으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일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박수현 씨가 사무실 현관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낡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녀와 박민준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식에서 박민준 씨, 김서현 씨, 박채린 씨가 모두 박채린 씨가 한 말에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박수현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족 사진은 지갑에 보관하는 사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매일 만드는 사진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함께 말이죠.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 박민준 테크놀로지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정장과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센터의 가족들이 그 공간을 채웠고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삶을 바꿉니다. 라고 한 표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빠는 희망센터에서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글이 박채린 씨 정도 나이의 어린 소녀가 들고 있는 또 다른 표지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영 씨가 군중을 헤치고 지나가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경비원, 저 사람들을 내보내. 그들은 주주입니다. 박민준 씨가 차분하게 말하며 김서현 씨와 박수현 씨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은 제 개인 주식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회의에 참석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정태영 씨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회의실 안에서 정태영 씨가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주가 하락과 박민준 씨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태영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교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도박 중독 여동생,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인 지역사회센터 소장, 그만해! 라는 외침이 방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박민준 씨의 코딩 수업에 있던 어린 소년인 김준우 씨가 의자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서현 씨가 제 어머니가 직업을 구하도록 도왔어요. 김준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제가 컴퓨터 게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더 이상 단지 부자일 뿐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친구예요.
다른 목소리들이 합세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극복한 중독, 찾은 직업, 재건된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컴퓨터 실과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첫 직업을 얻은 이수정 씨는 주주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희망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아이들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가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정태영 씨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박민준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박민준 테크놀로지스를 시작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성공이 더 큰 이익, 더 화려한 사무실, 더 큰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변화된 삶, 재건된 가족, 강화된 지역사회로 측정됩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선 보고서의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리의 동료 인간입니다. 그리고 네, 그들 중 일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려운 배경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김서연 씨를 바라보며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비난하려는 여성은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책임이라고 부르는 제 여동생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수현 씨는 박민준 씨가 말을 계속하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우리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 대한 우리의 영향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선행이 좋은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민준 테크놀로지스가 전국의 지역사회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의 가치입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렸습니다. 몇몇 주요 주주들은 몸을 더 꼿꼿이 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박민준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나도록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가에 대해서만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문제의 일부가 될지 해결책의 일부가 될지에 대해 투표하는 것입니다. 잠시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김준우 씨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방 안 전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었을 때 박민준 씨는 상당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정태영 씨는 뛰쳐나갔지만 몇몇 이사회 임원들은 남아서 전국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데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박민준 씨, 김서연 씨, 박수현 씨, 그리고 박채린 씨는 박수현 씨의 아파트에서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축하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박채린 씨가 고른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김준우 씨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수현 씨는 웃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아이예요. 김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누군가처럼요. 그녀는 박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민준 삼촌 박채린 씨는 턱에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삼촌과 김서현 씨는 결혼할 거예요? 박민준 씨는 피자를 꿀꺽 삼켰고 김서현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체리나, 박수현 씨는 꾸중했지만 그녀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두 분은 서로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박채린 씨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씨는 이미 가족 같아요. 박민준 씨는 김서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박민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현 씨는 얼굴을 붉히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만 나중에 박수현 씨의 발코니에 서서 일몰을 바라보는 동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채린이는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박민준 씨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김서현 씨는 가족 같아요. 김서현 씨와 센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은 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민준 씨,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직은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김서현 씨가 채린이의 말처럼 제가 김서현 씨를 사랑하고 김서현 씨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김서현 씨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감옥에 계신데도요. 저와 함께하는 것이 회사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박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서현 씨가 이해하기 때문에요. 김서현 씨는 저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서현 씨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첫 키스처럼 부드럽고 달콤했지만 영원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박수현 씨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며 피자 상자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박채린 씨가 그녀 옆에 왔습니다. 보세요. 박채린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박수현 씨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얘야. 때때로 가장 좋은 사랑은 두 사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사랑이에요. 박채린 씨는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 삼촌이 김서현 씨를 만나면서 변한 것처럼, 엄마가 센터를 찾으면서 변한 것처럼요? 바로 그렇죠. 박수현 씨는 딸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도시 너머로 지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발코니에 서서 미래에 대한 꿈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만들어갈 꿈이었습니다. 주주총회 6개월 후 희망 커뮤니티 센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성공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전국의 센터들이 박민준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자 연락해 왔습니다. 부산에서 다음 달에 센터를 열고 싶다고 해요. 김서현 씨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직원 교육을 마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서현 씨는 재단의 확장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일에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모든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자 했지만 이제 다른 센터에 같은 종류의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옆 건물을 사는 건 어때요? 어린이집을 확장하고 교실을 더 늘리고. 박민준 씨, 김서현 씨는 놀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건설하려고 해요. 우리의 미래를요. 김서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민준 씨가 그녀의 책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할 생각이었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제가 김서현 씨에게 반한 곳이에요. 제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은 곳이죠. 민준 씨, 김서현 씨는 속삭였습니다. 김서현 씨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진정한 분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지는 삶,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쌓는 가족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는 상자를 열어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김서현 씨가 대답하기 전에 문간에서 작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채린 씨가 눈을 크게 뜨고 흥분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얘라고 말해요, 김서현 씨. 박채린 씨는 발가락으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제발 얘라고 말해요. 박수현 씨가 딸 뒤에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채린아, 이건 사적인 순간이야. 하지만 김서현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여기 와, 둘 다. 그녀는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박채린 씨는 그녀를 껴안으러 달려갔고 박수현 씨는 문간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박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박채린 씨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서현 씨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네, 결혼 미래 모든 것에요. 박민준 씨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박채린 씨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 삼촌의 조카딸이 되는 거예요? 박채린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자기야. 김서현 씨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박수현 씨는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스파클링 사이다를 가져올게요. 축하해야 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최성훈 씨가 문간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정태영 씨가 경쟁재단을 설립했어요. 우리와 관계를 끊는 센터에 2배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요. 박민준 씨는 옆에 있는 김서현 씨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도하게 두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우리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는 관계, 우리가 얻는 신뢰예요. 그것은 살 수 없어요. 그녀가 맞아요. 박수현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수정 씨 기억하세요? 정태영 씨, 사람들이 지난주에 그녀를 자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영입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세상에 모든 돈을 준다고 해도 희망센터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컴퓨터 실험실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우 씨가 종이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박민준 씨, 김서현 씨, 보세요. 그는 자랑스럽게 종이를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코딩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박민준 씨는 수료증을 보았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도시 전역의 기술 대회 수료증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코딩 학생인 김준우 씨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 학생들을 이겼습니다. 보세요. 김서현 씨는 최성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태영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공동체, 희망을 건설하고 있어요. 최성훈 씨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준우 씨의 자랑스러운 얼굴, 김서현 씨를 껴안고 있는 박채린 씨, 당당하게 서 있는 박수현 씨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해했어요.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죠? 가족에 관한 거예요. 가족 이야기예요. 박민준 씨는 일어서서 김서현 씨의 팔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소식이 있어요. 최성훈 씨는 김서현 씨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축하드려요. 두 분 다. 다음 몇 시간은 즉석 약혼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센터의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왔고 아이들은 장식을 만들었고 컴퓨터 실험실 학생들은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진의 디지털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리를 하던 중 박민준 씨는 김서현 씨가 희망의 벽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교도소 봉사 프로그램에 추가해야 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확실해요? 모두에게 변화할 기회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김서현 씨가 원하는 대로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알아요. 김서현 씨는 그가 종종 하듯 그의 넥타이를 가지고 놀며 말했습니다. 채린이가 처음으로 당신을 여기 데려왔을 때 저는 당신이 그저 자기 기분을 좋게 하려는 또 다른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박민준 씨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게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속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김서현 씨는 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돕고 있어요. 박민준 씨는 희망의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들은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수현 씨의 변화, 김준우 씨의 코딩 업적, 수많은 삶의 변화와 희망의 회복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 곧 그들은 전국의 센터에서 온 사진들을 추가하여 희망과 두 번째 기회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김서현 씨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남자와 함께 박민준 씨는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매일 아침 제 토스트를 훔쳐가도요. 복도 저편에서 박채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꽃송이 소녀가 될 수 있어요. 글쎄, 김서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을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면 좋겠어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센터에서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요. 김서현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요. 모두 다 함께요. 박민준 씨는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키스로 약속을 맺었고 건물 어딘가에서 박채린 씨는 이미 처음부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것을 알았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희망 커뮤니티 센터는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자회견이나 주주총회 대신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흰색 꽃들이 벽을 장식하고 수많은 삶이 변화된 중앙방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빌린 것, 파란색. 박수현 씨는 두 번째 집이 된 사무실에서 김서현 씨의 드레스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드레스는 심플하지만 우아했습니다. 김서현 씨에게 딱 맞는 드레스였습니다. 오래된 것은 엄마의 로켓이에요. 박수현 씨는 계속해서 그녀의 목에 로켓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드레스고요. 빌린 것은 제 팔찌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본이에요. 박채린 씨가 파란색 실크 리본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9살이 된 그녀는 꽃송이 소녀 인물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김서현 씨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박채린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 지갑에서 박민준 삼촌의 사진을 봤던 바로 그 첫날부터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얘야. 박수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봤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아, 시간이야. 김서현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센터의 교도소 봉사 프로그램에 6개월간 참여한 후 지난주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변화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빠. 김서현 씨가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새 양복을 입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답구나, 미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김서현 씨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는 익숙한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노력해줘서요.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는 대답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할 준비 됐니? 중앙방에서 박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베스트맨이 된 김준우 씨가 반지를 들고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방은 센터의 가족들, 전국의 새로운 센터 직원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마침내 이해한 박민준 씨의 사업 파트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성훈 씨는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그의 재정 기술을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태영 씨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가 자신의 이웃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때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채린 씨의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박채린 씨가 먼저 통로를 따라 내려오며 꽃잎을 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씨가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나타났고 박민준 씨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파트너, 그의 영감,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맹세는 간단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기회와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반지, 박민준 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건네주는 김준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준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모두가 웃었고 그 순간은 그들이 여기서 만들어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과 학습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고 각 연결마다 더욱 강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식후 피로연 중에 박민준 씨는 박수연 씨가 희망의 벽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찍은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관했을 때 이것이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민준 씨는 여동생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김서현 씨가 그들과 합류하여 벽에 추가할 새로운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코딩 수업을 가르치고 김서현 씨가 엄마들의 모임과 이야기하고 박수연 씨가 자조 모임을 이끌고 박채린 씨가 어린아이들을 숙제하는 것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김서현 씨는 부드럽게 말하며 사진을 붙였습니다. 가족 이야기예요. 박수연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채린아, 여기 와. 얘야, 봉투를 가져와. 박채린 씨가 두 손으로 큰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발요? 박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채린 씨는 반짝이는 눈으로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양 서류가 나왔어요. 그녀는 외쳤습니다. 김준우 씨가 이제 제 진짜 사촌 오빠가 될 거예요.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놀라서 박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를 위탁 양육하고 있었어요. 박수연 씨는 설명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입양은 다음 달에 확정될 거예요. 김서현 씨는 새 언니를 꽉 껴안았고 박민준 씨는 박채린 씨와 이야기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이 생긴 기분이 어때, 자기야?
농담이에요. 정말 멋져요. 박채린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에요. 축하 행사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센터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동안 아이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단순한 결혼식 피로연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희망, 모든 형태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센터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행복해요? 박민준 씨는 아내를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꿈꿔왔던 것보다 더 행복해요. 김서현 씨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그들 아래 거리는 그들이 도운 사람들, 그들이 만진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는 김준우 씨와 박채린 씨에게 엉뚱한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김서현 씨의 아버지는 전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최성훈 씨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든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알아요?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게 뭐죠? 이 모든 것. 우리가 만지는 삶, 우리가 쌓는 가족,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소녀가 지갑에서 제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김서현 씨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변화할 만큼 용감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안에서 박채린 씨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지갑에 있던 박민준 삼촌의 사진으로 이제 그들의 아름답고 복잡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사진들과 함께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의 발코니에 서서 박민준 씨와 김서현 씨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달러와 센트로 측정할 수 있지만 잘 살았던 삶의 진정한 척도는 당신이 만진 마음, 당신이 불러일으킨 희망, 그리고 당신이 공유할 만큼 용감했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었고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복한 결말이었고 그들이 한 번에 한 가지 친절한 행동으로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끝.